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책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쓴 인호 교수님과 오준호 작가입니다. 인호 교수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연구소장 인호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블록체인을 연구해서 한국 블록체인 학회를 2016년에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블록체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다양한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논픽션 작가인 오준호입니다. 저는 다양한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논픽션들을 써왔는데요. 암호화폐가 붐을 막 만들었을 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블록체인 전문가이신 인호 교수님을 만나서 블록체인을 좀 더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죠, 그죠? 교수님? 만약에 제가 책을 처음부터 저 혼자 썼다 그러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 작가님이 그야말로 뭐 문성입니다 수준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개월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걸렸네요. 예,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교수님의 이제 그 생각을 핵심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이 주변이 변화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빨리 변했습니다. 그런 변화의 핵심을 잘 짚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 이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썼는데요. 교수님,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디지털 자산혁명이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자산하면 우리가 돈을 유일하게 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자산은 아날로그 자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 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여태까지 부자가 되신 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디지털 자산이라 하는 새로운 부의 종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부자가 또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혁명이라는 이 책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이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 다루고 있는데 아마 독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방금 보고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목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제가 100억이 없다는 게 그렇죠. 문제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권을 100억개 토큰을 만약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 내가 10만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그 10만원어치 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임대 수입료를 꼬박꼬박 매달 받을 수 있고요. 또 빌딩 값이 올라가면 양도소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을 토큰으로 돼 있어서 내 지갑에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누구한테도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뿐 아니라 금 또는 은 또 석유 뭐 이런 눈에 그렇죠. 예술 작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도 있고요. 이제 또 대단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고 뭐를 사고 이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도 이제 자산이 돼서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BTS 같이 뮤직비디오를 뭐 100억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그러면 100억이 든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억을 투자해도 되겠죠. 근데 1억 명이 예를 들어서 100원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만들고 나면 1억 명이 다 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잘 팔리면 그들한테도 수익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익 공유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열리고 바로 블록체인이 이런 디지털 자산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교수님과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디지털 자산혁명 이야기를 듣고 또 부동산이 막 토큰화돼서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듣고 되게 놀랍고 흥미로웠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독자들이 이 부의 기회를 어떻게 잡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의 기회를 잡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일반 독자들은 뭐 블록체인 하면
뭐 가상 통화 또는 암호 통화, 뭐 암호화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코인을 사야지 뭐 이런 어떤 코인이었습니까 교수님 뭐 추천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가 또 한참 해가지고 투기 수준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빚내서 하면 도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새로운 자산이 나왔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SBS, MBC에 했을 때 한번 그 턱에서 나왔던 아줌마가 계신데 항상 2시간씩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존경스럽고요. 그런 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 3가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코인이 무지 많은데 어떤 코인이 정말로 괜찮은 코인이냐,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평가하는 회사가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상가에 가격이 얼마나 되고 임대 수익이 얼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 건 그대로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나의 위치 데이터나 내가 뭐를 사고 이런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컨텐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평가 회사가 이제 다음으로 다가올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신탁 회사가 되겠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신탁형 자산 토큰 발행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토큰을 만들고 금을 담보로 금 토큰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가 되고, 그 토큰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그 경제적 가치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는 반드시 정부나 따로 규제가 좀 들어가서, 만약에 금을 담보로 한다고 토큰을 발행했는데 금 없이 그냥 토큰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완전 사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투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뭐 토큰 거래소가 있긴 한데 이제 자산형 토큰 하면은 좀 더 시큐어하고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이 교수님과 제가 2년 동안 항상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시대 흐름을 쫓아가면서 미래 부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 독자들께서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미래 부의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책의 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이 책을 통해서 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흘러가는 길목을 지킴으로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여러분이 꼭 쥐면 좋겠고, 또 국가 관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부를 미리 법제화하고 또 잘 정착시켜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쓴 윤호 교수님과 오준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